10월 16일 오전 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오늘은 재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잠시 전 오전 6시부터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후 8시까지 투표가 이루어지고 곧바로 개표입니다. 박빙의 승부가 있는 곳이 지금 부산 금정이기 때문에 부산 금정과 전남 영광은 박빙의 승부가 예상이 되면서 이게 개표 시간이 좀 늦어질지도 모른다. 오늘 밤 늦게야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전남의 영광군수, 부산의 금정구청장, 이 두 개의 선거가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부산 금정구청장입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당연히 이길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 지역인데 지금 사정이 바뀌어서 굉장히 지금 양당의 분석이 박빙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결과는 투표율이 좌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사전 투표율도 20%대로 굉장히 낮았습니다. 이 투표율이 낮아지게 되면 국민의힘에는 불리할 것이다. 그래서 이 보수 우파 법치를 바라는 많은 이 금정 주민들이 이 투표에 나서야 한다. 한동훈 대표가 어제부터 아예 거기 지금 금정에 가서 어제부터 1박 2일로 선거 유세를 했고, 지난 밤 12시까지 선거 유세, 지원 유세를 했고, 지금도 부산에 머물고 있습니다. 투표율, 부산의 금정의 주민들이 많이 지금 투표장으로 나서야 이 이재명과 조국을 심판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금정 주민들이 이런 이재명의 거짓말, 이재명의 위선, 이 이재명의 권력을 이용한 비리, 방탄, 이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도 바뀌어야 하지만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이 투표율이 높아진다면 상당한 폭으로도 국민의힘이 이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문제는 투표율이다, 이런 게 지금 양당의 분석입니다. 문재인의 딸 문다혜의 이 비리가 끝이 없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다혜에 대한 각종 비리 특혜가 지금 드러나 있는 것보다 훨씬 규모가 클 것이고, 이런 특혜가 저질러지기 위해서는 상당히 이 돈의 흐름입니다. 이 돈의 흐름에도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이 전주지검의 수사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문다혜의 음주운전 관련해서 경찰에 언제 소환이 되느냐, 이 수사는 지금 어느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느냐도 이 많은 내용들이 이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문다혜가 그러니까 지금 소유하고 있는 서울의 집, 제주의 집, 이 이외에도 영등포에도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다. 이 문다혜가 영등포의 오피스텔을 비롯해서 제주 별장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매를 할 수가 있었느냐, 이 돈은 어디에서 흘러 들어왔느냐 라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전주지검에서 검찰의 수사가 여기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게 일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다혜가 태국에 거주를 할 때 경호원을 통해서 환치기 수법으로, 환치기는 불법입니다. 환치기 수법으로 태국에서 돈을 서울로 송금을 했다. 정상적인 은행 거래가 아니고 환치기 수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태국에 있는 이 전문 환치기 업자들에게 경호원을 통해서 태국 돈을 맡기고, 이 서울에 와서 그것도 업자로부터 한국 돈으로 찾는, 이 우리 원화로 찾는 이런 환치기 수법을 이용을 했다. 또 경호원을 통해서 이 송금하는 것이 아니라 경호원을 통해서 이 태국 바트와 원화를 같이 경호원이 직접 태국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가져왔다, 이런 정황이 포착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이 전주지검에서 확인을 하고 이 자금을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모가 현재는 수천만 원인데 그거보다 더 컸을 것이다. 그러니까 문다혜가 지금 제주 별장과 이제 최근에 드러난 이 영등포 오피스텔, 이 구매 자금으로도 7억 원을 썼다. 이 7억 원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겠느냐? 문재인 부부의 청와대 특활비도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고, 또 이상직을 통해서 타이스타젯 태국으로부터 돈이 이송이 됐을 것이다. 정상적인 송금을 하지 않고 태국에서 월급을 받고 각종 지원을 받은 것, 또 다른 돈,
이 환치기는 주로 돈 세탁을 할 때 쓰입니다. 이 환치기 수법을 썼고 경호원들을 동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출국할 때 상당한 편의를 이 경호원들은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송금을 하지 않고 경호원을 이용해서 이 돈을 옮기는 방법을 사용했을 것이다. 충분히 뭐 예상이 됐던 것이고 추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과연 수천만 원에 그쳤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문다혜에 대한 이 문재인의 어떤 집중적인 특혜, 이상직을 통해서 또 게임 업체를 통해서 그래서 문재인이 이 자신의 비자금을 문다혜에게 이렇게 많이 맡겨둔 것이 아니냐. 이 문다혜를 통해서 문재인의 상당히 많은 비자금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걸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 금액만으로도 뭐 10억, 20억에 가깝다라는 점입니다. 문다혜에게 주어진 이런 특혜들입니다. 그 다음 문다혜에 대한 이 음주운전입니다. 이 문다혜 소환을 해야 하는데 그 전에 이 문다혜의 음주운전으로 피해를 입은 이 택시 기사, 승객 이 모두 경찰이 조사를 했습니다. 이 다쳤기 때문에 이 다친 부분이 이제 포함이 되면 문다혜는 이 가중처벌이 됩니다. 뭐 징역 15년까지 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만으로도 크지만 이게 사고가 발생을 해서 부상이 발생했을 때는 훨씬 더 이 처벌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 문다혜와 이 마지막 술자리를 가졌던 그 남성, 이 남성에 대해서도 경찰이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소위 음주운전 방조 혐의입니다. 음주운전을 방조했느냐, 술이 취한 것을 알고도 이 운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지켜보거나 또는 뭐 열쇠를 건네주거나 이 음주운전 방조 혐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많은 국민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진정이 많아서 이 마지막 동석자 이 남성도 조사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지금 경찰이 국정감사에서 이 입장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문다혜의 신변 위협이 있다 뭐 이런 이유로 해서 비공개 조사를 하겠다. 이게 지금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는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비공개로 할지 공개로 할지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공개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지금 이 뭐 기자들의 요청에는 공개를 하겠다라고도 했다가 국정조사장에 나와서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이렇게 경찰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문다혜에 대한 소환도 지금 서둘러야 하고 문다혜는 공개 조사하는 것이 맞다. 지금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고 신변의 위협을 이유로 내세우는데 신변의 위협과 이 공개 조사와는 뭐 크게 충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물론 신변의 위협이 있다면 어느 정도라도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세워야겠지만 공개 조사하는 것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문다혜의 음주운전 이 사고 또 문다혜에 대한 이 각종 전주지검에서 주로 하고 있는 문재인에 의한 이 특혜 권력형 비리입니다. 이 부분이 심각하고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문다혜는 상당히 중하게 다루어야 될 조사부터 그 다음 엄중 처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에서 공개 조사가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문다혜에 이렇게 비리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고 이재명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의 그 법인카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소환이 있어야 하고 소환 없이 지금 기소할 수는 없습니다. 소환을 해서 그 이재명 부부가 쓴 법인카드, 배소연까지 쓴 법인카드는 모두 이재명이 가장 큰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소환해서 이재명을 조사해야 하고 이재명에게 방어권도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 기소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원칙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이재명이 어제 대장동 재판을 받았습니다. 어제 대장동 재판에서 유동규 본부장이 법정에서 밝혔습니다. 이재명을 위해서 대장동 일당이 1,000억 원을 만들어야 한다. 모아야 한다. 이재명의 뭐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이런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재명은 어제 하루 종일 재판을 받으면서 재보궐선거에 자기가 지원 유세를 갈 수가 없다. 뭐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 재보궐선거에서 이겨야 뭐 자신의 이 혐의, 검찰의 과잉 수사였다. 자신의 혐의가 가벼워지는 것처럼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네 곳에서 치러지는 또 서울의 교육감 선거는 철저히 이게 보수 진보로 나뉘어져 있기는 하지만 정치와는 완전히 분리가 되어야 하고 또 분리되어 있습니다. 서울 교육감 선거까지 이렇게 치러지는데 이게 당초에는 뭐 그냥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다라는 것이었는데 이재명이 자신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이 정치적인 물타기를 하는 겁니다. 또 여기에다가 굉장히 자신의 뭐 이 사법 리스크가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선거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갔고 영광을 놓고서는 전남에 이게 이재명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이 3자 대결입니다. 이 3자 대결 팽팽한 뭐 박빙의 승부다. 이건 뭐 그렇게 누가 이기든 뭐 이재명이 여기에 져도 민주당이 져도 이재명은 또 뭐 계속 다른 물타기를 할 겁니다. 어차피 지금 민주당 이재명은 국회 권력을 장악해서 2판 4판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제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입니다. 이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이재명과 조국이 거의 이 거짓쇼입니다. 거짓쇼. 후보 단일화를 예상해 놓고 갈등을 빚는 것처럼 하다가 후보 단일화를 또 했습니다. 전남에서는 뭐 그렇게 물어뜯고 싸우면서도 이재명의 부탁이다라고 하면서 조국이 또 이 지원 유세까지 나왔습니다. 또 이 전 금정구청장이 뇌출혈로 쓰러져서 그래서 이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이 숨진 유족들도 있는데 거기에 막말을 해댔습니다. 패륜적인 막말. 민주당의 김영배죠. 김영배가 그 내용을 모두 알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내용을 알면서도 계속 되풀이해서 이런 패륜적인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국민의힘 때문에 이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어마어마한 큰 액수의 지금 이 혈세가 낭비가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오히려 지금 민주당 때문에 전남에서는 지금 재선거가 치러지는 셈입니다. 자기들 탓을 해야 될 것을 국민의힘 이 업무 도중에 뇌출혈로 쓰러진 전 금정구청장을 이렇게 그 숨진 금정구청장에 대해서 이렇게 모욕하고 유가족을 모독하고 이런 패륜적인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거짓쇼에다가 패륜적인 행태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금정구청장 선거가 만만치 않다. 국민의힘으로서는. 그래서 뭐 한동훈 대표가 6번째 지금 금정을 찾았습니다. 뭐 아예 살다시피 한 겁니다. 한동훈 대표의 주장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망,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한동훈 자신이 나서서 또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이 바꾸어 나가겠다, 고쳐 나가겠다, 국정 혁신을 해 나가겠다, 좀 믿어달라 이 이야기고 가장 뭐 우선되는 것이 이재명, 조국, 문재인을 사법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재보궐선거에서 국민들의 여론 이 부분을 확인하겠다라는 것이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금정구청장 선거가 이게 뭐 박빙의 승부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이상 금정구청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꼭 이겨야 된다라는 주장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뭐 조국, 금정구청장 이 선거를 놓고 갖가지 이런 거짓 선동 또 거짓쇼, 패륜적인 주장 이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여론은 정말 뭐 일주일에 10%에서 20%까지 뒤집어질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는 특징을 보여왔습니다. 지난 5, 6년 동안 금정 주민들이 투표장으로 많이 가야 한다. 지금 이재명 조국이 이렇게 금정에서 난장판을 벌이는 이유는 이 투표율을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보수 우파 법치를 바라는 많은 이 주민들이 투표장에 나오지 못하도록 이 어차피 좌파들은 투표장에 거의 다 나옵니다. 이 사전투표도 금정구의 경우에는 낮았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았는데 그래도 이 좌파들은 많이 나갔을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이 법치, 상식, 공정을 바라는 많은 주민들이 투표장으로 나가서 투표율을 끌어올려야 국민의힘이 압승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상당히 큰 폭으로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이재명 조국을 심판하는 모습, 여론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